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사연은 정말 가슴 아프면서도 후회와 용서에 대해 생각하게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50대 중반의 박민수 씨. 15년 전 그는 아내와 이혼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성격 차이. 그리고 15년 동안 그는 전처를 한 번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재혼도 하고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서울역 근처를 지나가다가 민수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노숙자 무리 사이에서 쭈그리고 앉아있는 여자. 헝클어진 머리, 더러운 옷, 초췌한 얼굴. 하지만 민수는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정이야? 그 여자는 바로 15년 전 헤어진 그의 전처 이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민수는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이가 왜 노숙자가 되었는지, 그리고 15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진실은 민수의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오늘 그 가슴 아픈 전말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2010년 15년 전. 박민수와 이정희는 결혼 7년 차였습니다. 당신 오늘도 늦게 들어왔네. 일이 많아서 그래. 일 맨날 일이야? 그럼 어쩌라고? 돈 벌어야지. 두 사람은 자주 싸웠습니다. 민수는 회사에서 승진을 위해 바빴고 정희는 외로웠습니다. 당신은 나한테 관심이 없어. 무슨 소리야? 나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가족? 당신은 나를 가족으로 생각하긴 해? 싸움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 정희가 말했습니다. 여보, 나 건강검진 받았는데. 응? 뭐래? 아무것도 아니야. 나중에 얘기할게. 그래, 나 바빠. 나중에. 민수는 정희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았습니다. 몇 달 후 결국 두 사람은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이혼하자. 그래. 우리는 맞지 않아. 계속 이렇게 사는 것보다. 알았어. 정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혼 서류에 서명하며 정희가 말했습니다. 민수 씨, 나중에 후회하지 마. 무슨 소리야? 아무것도 아니야. 행복하게 살아. 너도. 2010년 3월 두 사람은 이혼했습니다. 재산은 반반 나눴습니다. 아이는 없었습니다. 정희는 3억 원을 받고 떠났습니다. 잘 살아, 정희야. 당신도. 그것이 두 사람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이혼 후 민수는 승진했습니다. 부장이 되고 연봉도 올랐습니다. 3년 후 민수는 재혼했습니다. 새 아내 수경은 차분하고 이해심이 많았습니다. 당신 오늘 늦는다며? 응, 회식이 있어.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민수는 행복했습니다. 역시 재혼을 잘했어. 정희랑은 정말 안 맞았어. 수경과는 딸 하나를 낳았습니다. 아빠. 우리 딸. 민수는 완벽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끔 정희 생각이 났습니다. 정희는 잘 살고 있을까? 재혼했을까? 하지만 민수는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건 내가 알 바 아니야. 이미 남남이니까. 민수는 50대 중반이 되었습니다. 상무가 되어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딸은 고등학생이 되었고 수경과의 관계도 좋았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민수는 서울역 근처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회사 회식 장소를 알아보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노숙자들이 모여있는 곳을 봤습니다. 안타깝네. 민수는 그냥 지나가려다가 한 여자를 봤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더러운 옷. 하지만 그 얼굴은 정희? 민수는 얼어붙었습니다. 민수는 다가갔습니다. 정희야. 정희 맞아? 여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초췌한 얼굴, 푹 꺼진 눈. 하지만 분명 이정희였습니다. 정희는 민수를 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희야, 나야. 민수. 왜 아무 말이 없어? 너. 왜 이렇게 됐어? 정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가세요. 뭐? 당신이랑은 상관없어요. 가세요. 아니, 무슨 일이 있었어? 왜 이렇게? 가라니까요. 정희가 소리쳤습니다. 주변 노숙자들이 쳐다봤습니다. 민수는 당황했습니다. 정희야. 제발 가요. 당신 얼굴 보기 싫어요. 민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근처 카페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정희가 왜 저렇게 됐지? 3억을 받았는데 15년이면 다 써도 이상하지 않지만 그래도 노숙자까지. 민수는 불안했습니다.
뭔가 잘못됐어. 뭔가. 민수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알아보기로. 민수는 사설탐정을 고용했습니다. 이정희라는 사람을 조사해주세요. 무슨 관계시죠? 전처입니다. 알겠습니다. 일주일 후 탐정이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박상무님 확인했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이정희 씨는 2010년 이혼 후 서울 변두리에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탐정이 말을 멈췄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2011년 이정희 씨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병원? 네.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민수는 얼어붙었습니다. 암, 위암 3기였습니다. 민수는 15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여보, 나 건강검진 받았는데 아무것도 아니야. 나중에 얘기할게. 민수는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그때 말하려고 했던 게, 네. 아마도 그때 이미 초기 증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 말씀하세요. 이정희 씨는 혼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3억 원은 거의 다 병원비로 썼습니다. 수술도 받고 항암 치료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2013년 암이 재발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심각했습니다. 이정희 씨는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포기했습니다. 민수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집세를 못 냈습니다. 2015년 길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10년간 노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수는 집에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여보, 왜 그래? 얼굴이 안 좋아. 수경이 물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쉬어. 내가 저녁 차려줄게. 민수는 방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정희가 암이었어. 그때 말하려고 했는데 나는 듣지도 않았어. 그리고 이혼하고 혼자서 치료받고 돈이 다 떨어지고 치료를 포기하고 노숙자가 되고 민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잘못이야. 내가 제대로 들었어야 했어. 내가 관심을 가졌어야 했어. 그날 밤 민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 15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정희의 외로운 얼굴. 말하려다 멈춘 모습. 여보, 나 건강검진 받았는데 아무것도 아니야. 민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다음날 민수는 다시 서울역으로 갔습니다. 정희를 찾았습니다. 정희야. 정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또 왔어요? 정희야, 나 다 알았어. 뭘 알았는데요? 너 암 걸렸었지. 정희는 멈칫했습니다. 어떻게? 왜 말 안 했어? 왜 혼자 견뎠어? 당신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상관 있지. 우리 결혼했었잖아. 이혼했잖아요. 그래도 말했어야지. 정희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말했어요. 그때? 뭐? 건강검진 받았다고. 말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당신은 듣지도 않았죠. 바쁘다고. 나중에 얘기하자고. 민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확진 받았어요. 위암 초기라고. 하지만 당신은 계속 바빴고 나는 혼자 고민했어요. 어떻게 말할까? 그런데 당신이 이혼하자고 했죠. 그래서 그냥 이혼했어요. 어차피 당신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민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뭐가 달라져요? 나는 이미 이렇게 됐는걸요. 정희는 민수를 봤습니다. 당신은 잘 살고 있죠? 재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어떻게? 봤어요. 몇 년 전에. 길에서. 당신이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다 싶었어요. 적어도 내가 당신 인생을 망치지는 않았구나. 민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희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상관없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제대로 듣지 않았어. 내가 관심을 안 가졌어. 다 내 잘못이야. 정희는 민수를 내려다봤습니다. 일어나요. 사람들이 봐요. 싫어. 나는. 일어나라고요. 정희가 소리쳤습니다. 민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정희야, 나 좀 도와줘. 뭐요?
병원 가자. 치료받자. 이제 와서? 늦지 않았어. 지금이라도. 늦었어요. 정희가 말했습니다. 암은 이미 전이됐어요. 온몸에. 치료해도 소용없어요. 아니야. 요즘 의학이 발달해서. 민수 씨. 정희가 민수를 똑바로 봤습니다. 나는 이제 죽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의사가 그랬어요. 6개월. 하지만 돈이 없어서 병원도 못 가요. 그래서 그냥 여기서 죽으려고요. 민수는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안 돼. 나는 널 포기 안 해. 병원 가자. 내가 다 책임질게. 왜요? 왜 당신이? 내 잘못이니까. 내가 책임져야 하니까. 그리고 민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아직도 너를 마음 한구석에 두고 있었어. 재혼했지만 너를 완전히 잊지는 못했어. 가끔 생각났어. 너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런데 이렇게 됐다니. 내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정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신 바보예요. 알아. 나 바보야. 그래도 정희가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민수는 정희를 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VIP 병실. 환자분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치료할 수 있나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돈은 상관없어요. 최선을 다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민수는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수경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말하지? 전처를 돌보고 있다고? 하지만 언젠가는 말해야 했습니다. 한 달 후, 수경이 이상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요즘 왜 그래? 맨날 늦게 들어오고. 아, 일이 많아서. 정말 일이야? 수경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민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사실은. 뭐? 내가 전처를 만났어. 수경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전처? 응. 우연히 길에서. 민수는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정희가 노숙자가 된 것, 암에 걸린 것, 자신의 죄책감, 그리고 지금 병원에 입원시킨 것. 수경은 한참 침묵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치료비를 대고 있다고? 응. 얼마나? 지금까지 3천만 원 정도. 3천만 원? 수경은 화를 냈습니다. 당신 미쳤어? 전처한테? 여보, 우리도 딸 대학 보내야 하고 돈 모아야 하는데. 알아. 하지만은 무슨. 당신 지금 나 배신하는 거야?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하지만 나는 이걸 해야 해. 왜? 내 잘못이니까. 내가 책임져야 하니까. 수경은 한참 민수를 봤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 진짜 바보네. 미안해. 하지만. 수경이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게 당신이잖아. 여보. 착하고 책임감 강하고. 그래서 내가 당신을 선택한 거잖아. 수경은 미소 지었습니다. 해.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해. 정말? 응. 하지만 딸한테는 아직 말하지 마. 애가 혼란스러워할 테니까. 알았어. 고마워, 여보. 민수는 수경을 안았습니다. 3개월 후. 정희의 상태는 조금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말했습니다. 일시적인 호전입니다. 길어야 몇 개월. 민수는 정희와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희야,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아니. 괜찮아. 말해. 뭐든지 사줄게. 그럼. 떡볶이. 떡볶이? 알았어. 사올게. 민수는 떡볶이를 사왔습니다. 정희는 한 입 먹고 울었습니다. 왜 울어? 맛있어서. 그래. 많이 먹어. 민수 씨. 응. 고마워요. 정말로. 미안해. 진작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충분해요. 정희는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덕분에 마지막이 행복해요. 정희야. 진짜예요. 나는 행복해요. 어느 날 정희가 말했습니다. 민수 씨, 나 고백할 게 있어요. 뭔데? 나. 사실 당신을 아직도 사랑했어요. 이혼하고도 아프고도 계속 당신 생각했어요. 바보처럼. 민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도 그랬어. 우리 참 바보였죠? 응, 바보들이었어.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2개월 후, 정희는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민수가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정희야, 편히 쉬어. 다음 생에는 내가 제대로 할게. 미안해. 사랑해. 장례식에는 민수와 수경 그리고 몇몇 지인들이 왔습니다. 민수는 정희의 영정사진을 보며 울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수경이 민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제 보내줘야지. 응. 1년 후, 민수는 정희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정희야, 나왔어. 잘 지내고 있어? 나는 여전히 후회해. 내가 그때 제대로 들었어야 했는데. 내가 관심을 가졌어야 했는데. 민수는 꽃을 놓았습니다. 하지만 고마워. 내 덕분에 나는 배웠어. 소중한 사람한테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 말을 들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후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이제 나는 수경이한테 딸한테 더 잘할게. 너처럼 후회하지 않게. 편히 쉬어, 정희야. 사랑했어. 오늘의 이 사연을 통해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웁니다. 후회는 항상 늦게 찾아온다는 것. 그리고 소중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 박민수는 15년 전 아내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았습니다. 바빴으니까. 일이 중요했으니까. 하지만 그 순간 아내는 암 진단을 받았다는 것을 말하려 했습니다. 민수가 들어줬다면 모든 것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함께 치료받고 함께 싸우고 함께 이겨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민수는 듣지 않았고 이혼했고 아내는 혼자 싸우다가 노숙자가 되었습니다. 15년 후 민수는 그 진실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속죄하려 했지만 정희는 이미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마지막 몇 개월을 함께했지만 그것으로는 15년의 고통을 보상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가족의 말을 제대로 듣고 계신가요? 혹시 나중에라고 미루고 계신가요? 오늘의 사연이 우리 모두에게 좋은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소중한 사람의 말을 들어주세요. 관심을 가져주세요. 나중에는 너무 늦을 수 있습니다. 후회는 항상 나중에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습니다. 박민수처럼 15년 후에 후회하지 마세요. 지금 오늘 이 순간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세요. 그들의 말을 들어주세요. 그것이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사는 방법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면 가족에게 말해주세요. 사랑한다고, 관심 있다고,